그러나 평택 시민이라면, 특히 고덕 신도시 내 지역 주민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궁금합니다. 불화행정을 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택시가 워낙 P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박희범의 던지는 톡 던톡입니다. 오늘은 최근 평택시가 발표한 고덕 신도시 내 행정타운 건립 본격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8월 중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착수한 후 오는 2025년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여기서 국제설계 공모를 하겠다고 평택시가 발표했는데, 국제설계 공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평택시는 행정타운뿐만 아니라 고덕 신도시 내 중앙도서관도 국제설계 공모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설계 공모입니다. 제가 국제설계 공모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전 세계의 건축가나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설계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련된 맛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국제설계 공모, 뭔가 거창하기도 하고요. 근데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제설계 공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고, 선정된 설계는 실제 건축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긴 하답니다. 평택시가 이런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고덕 신도시 내 행정타운과 중앙도서관을 짓겠다고 한 거고요. 솔직히 궁금한 건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지금부터 제가 제시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재미없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국제설계 공모. 그러나 평택 시민이라면, 특히 고덕 신도시 내 지역 주민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3회차 던톡에서 이 부분을 다뤄봅니다. 왜냐하면 평택시가 또 시민들을 상대로 불화행정을 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택시가 워낙 고덕 신도시 주민들에게 그동안 뜬구름 잡는 약속을 많이 했었기에, 물론 고덕 신도시 주민들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평택시가 고덕 신도시 중앙도서관을 국제설계로 진행한다고 해서 나름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12일 정장선 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정타운도 국제설계 공모를 한다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설계 공모,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정 시장이나 평택시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첫째가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다시 말해 설계 기준 및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것인데, 참가자들이 공모 전에 제시된 설계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할 경우 설계를 진행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평택시가 철저한 준비성 없이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 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신규 행정타운 건립은 평택의 100년대계 사업인 만큼 국제 공모로 수준 높은 설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어떤 식의 행정타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언론 브리핑에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만 국제설계를 통해 수준 높은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있더라고요. 요구사항 없이 다른 나라에 설계를 맡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타운 건립 운운하는 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서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다음 해인 2022년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지난해 5월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순조롭게 행정타운이 건립될 거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당초 계획은 올 상반기 설계 착수였습니다.
8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하반기쯤 설계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건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늦어진 셈이고요. 이것도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장선 시장 공약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중간에 수정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평택시가 짧은 기간 행정타운에 대한 설계 기준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평택시 행정력을 보면 그렇게 발빨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2025년 행정타운 건립에 착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번에 발표한 언론 브리핑 내용이 구라 행정이 아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 법적 요구사항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설계 공모가 뭡니까? 국제적으로 설계를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각 나라의 건축 관련 법규나 규정이 우리나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법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 실제 건축 과정에서 구현되는 거나 어떤 건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우선 문화적 차이는 평택시가 요구하는 설계사항에 대해 다른 나라 설계자들이 디자인 철학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설계 공모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평택시가 요구하는 사항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건축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어 장벽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나라의 언어와 자료가 번역되거나 이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이 역시 평택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시작하면, 예를 들어 평택시가 몽골 도서관을 지원한 후 정산서를 몽골어로 받다 보니 해석을 못해요. 몽골어를 공무원들이 읽지를 못하는데 받아만 둔 셈입니다. 자칫 행정타운이나 중앙도서관도 설계 제안만 받아두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장선 평택시장님이 평택시를 국제도시로만 생각하고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나라에서 참가하는 설계업체들이 평택시 기후나 지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가 제출될 경우 실용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독 신도시 주민들을 포함해 평택 시민들의 요구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닐까요? 이거를 전문용어로는 사회적 요구라고 하네요. 네 번째로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입니다. 평택시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를 국제설계 공모를 관리할 업체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되었건 평가를 할 당시 만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이 설계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개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을 하는 사업에 대해 공개 여부는 더더욱 감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다 공개할 경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개보다는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제설계 공모에서는 평가 기준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실제로 평가를 할 때 공개된 내용으로만 평가를 할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좀 전에 말했듯 대한민국, 아니 평택시 행정은 그동안 꽁꽁 감싸는 경향이 크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가 평택시를 꼽아요.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평택시와 한국건축가협회의 편향된 평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특정 디자인을 선호하거나 특정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용 및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 공모전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 과정에서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설계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설계 공모의 경우는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건축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평택시는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한 기금을 현재까지 2,100억을 조성했다고 해요. 기금 목표액은 4,420억 원 정도인 것 같고요. 평택시는 기금에서 행정타운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뽑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금이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목표액까지 기금을 조성한 후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평택시의 기금 운영 방향은 좀 틀려요. 다만 법률상 조례로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면 5년을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타운 건립 기금 조성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모으겠다는 건지 어찌되었든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우기 힘든 경우 기금 조성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평택시가 2,100억이나 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다면 행정타운 건립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된 사항은 뭐 때문일까요? 평택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조롭고 더딘 것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섯 번째는 법적 및 행정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권리 및 저작권을 말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다양한 법적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설계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행정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여러 가지 승인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데 평택시는 얼마만큼 국제설계 공모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아니 준비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밝힐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수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타운도 그렇고 중앙도서관 건립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가 아닐까요? 제 개인적으로 국제설계 공모 준비성을 밝히면서 예산 확보 내용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고독신도시 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하겠다고 밝힌 거라면 정말 평택 시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평택시는. 정 시장은 행정타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타운의 건립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해당 사업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정 시장은 위에서 언급했던 국제설계 공모에 대해 제가 제시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과 함께 예산 확보 내역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번에도 책임 없이 또 시민들에게 청사진 제시만 하려고 했다면 정 시장은 기만 행정가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 시장은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칫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고독신도시 중앙도서관은 물론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 지원을 덮으려는 꼼수행정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생각납니다. 양치기 소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바퀴범의 던톡 마칩니다.